밀라노 올림픽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개막 48시간 만에요. 개최국은 이탈리아인데 왜 정작 파티는 한국이 합니까? 이탈리아 기자의 황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조원을 쓴 경기장은 텅 비었는데 한국이 빌린 저택 앞엔 새벽 4시부터 수천 명의 오플런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탈리아가 차린 밥상을 한국이 싹 쓸어 담아버린 주객전도의 현장, 그 통쾌한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밀라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에스프레소 향기로 시작됩니다. 두오모 성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거리에는 명품 코트를 걸친 멋쟁이들이 갓 구운 크로아상을 씹으며 출근하죠. 2026년 2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탈리아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넘쳐 흐릅니다. 아니, 여유라기보다는 오만에 가까운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밀라노입니다. 패션의 성지이자 예술의 도시, 그리고 유럽의 자존심이죠. 올림픽 개막식 날 이탈리아 현지 방송 앵커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전 세계 여러분, 르네상스의 발상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대단한 자신감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말한 그 품격이라는 게 고작 3일, 딱 72시간 만에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운 꼴로 말이죠. 지금 밀라노 시내를 걷다 보면 뭔가 이상한 기류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축제장 같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관광객들은 가방을 앞으로 메고 잔뜩 웅크린 채 걷고 있고 선수단 버스 주변에는 무장경찰들이 소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처럼요. 현지인들은 이걸 두고 레드존이라 부르며 안전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통제 불능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어제 터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황당한 뉴스로 말이죠. 혹시 보셨나요?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가 털렸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냥 동네 여인숙이 털린 게 아닙니다. 엄연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관리하고 무장경찰이 24시간 지킨다는 선수단 공식 숙소가 털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털린 물건들입니다. 여권이나 현금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도둑들이 훔쳐간 것 중에 신발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에서 신어야 할 그 봅슬레이용 특수화 말입니다. 군인으로 치면 전쟁터 나가려는데 총을 훔쳐간 꼴이고 요리사한테서 칼을 뺏어간 겁니다. 당장 내일이 예선인데 신발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국가대표 선수의 심정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팀 코치가 울분을 토하며 경찰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CCTV가 사각지대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이라니요? 세계 최고의 치안 시스템을 갖췄다고 큰 소리치던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도둑 하나 못 잡고 어깨만 으쓱하고 있는 꼴이라니.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선수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금메달도 훔쳐가는 거 아니야? 밤에 방문 잠그고 문 앞에 캐리어 쌓아두고 자야 해.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경기 전략을 짜는 게 아니라 도둑 막을 전략을 짜고 있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 이게 바로 지금 밀라노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먹는 것, 식당 말이죠. 이탈리아 하면 뭡니까? 파스타, 피자, 미식의 나라 아닙니까? 선수들도 잔뜩 기대했을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밥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입 아프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는 첫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박살났습니다.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 선수들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거든요.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일종입니다. 덜 익은 재료, 오염된 조리도구, 불결한 주방위생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죠. 한두 명이 아닙니다. 스위스 팀, 캐나다 팀 할 것 없이 선수촌 식당을 다녀온 선수들이 줄줄이 화장실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표로 4년을 피땀 흘려 준비했는데 경기장이 아니라 변기통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선수촌 식당은 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아요. 배는 고픈데 밥은 못 먹고 밖에 나가자니 소매치기가 무섭고 그야말로 진퇴양난 독 안에 든 쥐꼴이 된 겁니다. 이탈리아 조직위는 부랴부랴 방역을 강화하겠다,
순차를 늘리겠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선수들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밀라노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습니다. 거리에 넘쳐나던 그 여유로운 미소들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과 불안만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마치 다른 차원에 사는 것처럼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평온한 수준을 넘어서 아주 즐거워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도둑 걱정에 방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고 식중독 걱정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방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컨디션을 조절하고 훈련이 끝나면 3-3-5 모여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경기장도 아니고 밀라노 대성당도 아닙니다. 지금 밀라노의 모든 길은 그곳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도둑과 바이러스에 지친 전 세계 선수들이 마치 좀비 영화의 생존자들이 안전지대를 찾아 헤매듯 간절하게 찾아가는 곳. 택시 기사들조차 요즘 손님 열의 9은 다 거기로 가달라고 한다며 혀를 내두르는 그 장소. 바로 밀라노 한복판에 세워진 코리아 하우스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코리아 하우스가 위치한 장소입니다. 그냥 평범한 건물을 빌린 게 아닙니다. 혹시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 보셨나요? 레이디 가가가 열연했던 그 영화 속에 나오는 화려한 저택, 이탈리아 귀족들의 사교장이자 밀라노 상류층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빌라 네키 캄필리오. 돈이 있다고 아무나 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콧대 높은 저택에 지금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정문에 큼지막하게 쓰인 팀 코리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공간을 지금 한국이 통째로 점령해 버린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경복궁 근정전에 이탈리아 국기가 걸린 것과 맞먹는 충격적인 비주얼을요. 현지인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감히 우리의 역사적인 빌라를 한국이 쓴다고? 격이 맞기나 해? 하지만 그 비웃음이 경악으로 그리고 부러움으로 바뀌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지금 그 저택 앞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히잡을 쓴 중동 관광객 그리고 각국 트레이닝복을 입은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그들은 하나같이 초조한 표정으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명품관 오플런을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구찌 가방이나 프라다 구두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는 것. 치안 부재와 위생 공포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동아줄. 그건 바로 한국이 준비한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저 높은 담장 너머 귀족들의 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문이 열리고 그 안의 풍경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번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가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그저 일시적인 유행인 줄 알았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거 딱 그 정도 말입니다. 게다가 저택을 빌린 게 한국이라니 뭐 김치나 좀 나눠주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게 사실입니다. 이탈리아 미식의 자존심이 어디 김치 조각 따위에 흔들리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징조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부터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막식 다음날 아침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평소라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길게 늘어서 있어야 할 줄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다들 늦잠을 자나? 싶었는데 로비 한 구석에 모여있는 외국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호텔 조식 뷔페 접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네모난 상자 하나씩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처음엔 무슨 신종 휴대용 난로인 줄 알았습니다. 밀라노 겨울 날씨가 꽤 쌀쌀하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김에서 나는 냄새가 묘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매콤하고 짭조름한. 분명 빵이나 치즈 냄새는 아니었습니다. 슬쩍 곁눈질로 보니 상자 겉면에 낯익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단 자체 발열 도시락. 발열 도시락? 군대에서나 먹는다는 그 전투식량 말입니까?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여기는 미식의 천국 이탈리아입니다. 호텔 셰프가 갓 구운 파니니와 신선한 샐러드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굳이 저런 인스턴트 도시락을 먹는다고요? 그것도 한국 선수도 아닌 금발의 서양 선수가 말입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말을 걸어봤습니다. 핀란드 유니폼을 입은 선수더군요. 실례지만 그게 뭡니까? 호텔 조식이 입에 안 맞나요? 그러자 그 선수가 마치 보물을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더니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호텔 밥이 맛없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못 먹는 거죠. 어제 우리 팀 동료 절반이 식당 밥 먹고 배탈이 났거든요. 경기 당일 컨디션 망치면 4년 노력이 물거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는 도시락을 무슨 성유물이라도 되는 양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안전해요. 게다가 따뜻하잖아요. 줄만 당기면 10분 만에 갓 지은 밥처럼 뜨거워지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이만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한국팀 코치한테 사정사정해서 하나 얻어온 거예요. 이거 하나면 오늘 하루는 든든하거든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맛을 자랑하며 콧대를 세우고 있을 때 정작 손님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도구를 제공한 건 주최국인 이탈리아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온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준비를 좀 철저히 했구나 정도였습니다. 선수들의 특수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균열은 오후가 되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취재를 위해 밀라노 시내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명품 거리 몬테 나폴레온의 거리가 이상하리만치 한산했습니다. 구찌, 프라다, 베르사체. 쇼윈도 안에 마네킹들만 덩그러니 서 있고 정작 지갑을 열어야 할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에게 물었죠. 아저씨, 오늘 다들 어디 갔습니까? 시내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백미러로 저를 힐끔 쳐다보던 기사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손님 뉴스 안 봐요? 지금 다들 빌라 4키로 갔잖아요. 거기서 공짜로 뭘 준다나 파티를 한다나? 하여튼 거기 가면 재밌는 게 많다면서 아침부터 그쪽으로만 가자고 난리들이에요. 빌라 4키? 아까 말한 그 코리아하우스 말입니까? 설마 하는 마음에 차를 돌려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풍스러운 저택 담장을 따라 거짓말 조금 보태서 1km는 될 법한 긴 줄이 뱀처럼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루브르 박물관 모나리자 앞도 아니고 디즈니랜드 인기 놀이기구 앞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었습니다. 배낭을 맨 관광객들은 기본이고 목에 출입증을 건 IOC 위원들,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현지 패션 피플들, 심지어 비번인 듯 사복을 입은 타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루해하기는커녕 손에 무언가를 들고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 손에 들려있는 건 명품 쇼핑백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컵에 담긴 빨간색 음식, 떡볶이였습니다. 종이 그릇에 담긴 꼬불꼬불한 면발, 한강라면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귀족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그 우아한 정원에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분식을 들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묘한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수천억 원을 들여 경기장을 짓고 화려한 개막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겠다며 목에 힘을 주었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그 거창한 것들보다 한국이 가져온 저 소박하지만 따뜻한 떡볶이 한 컵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멍하니 서 있는데 저만 치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방송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마르코였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비판적인 기사만 쓰기로 유명한 그가 한 손에는 만두가 든 접시를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맘마미아. 루이지, 너 여기 무조건 와야 해.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지 알아? 만두라는 건데 라비올리보다 훨씬 맛있어. 육즙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여기 분위기가 미쳤어. 밀라노에서 제일 힙한 곳이 여기라니까. 세상에, 이탈리아 기자가 라비올리보다 만두가 맛있다고 외치다니요. 이건 마치 나폴리 피자 장인이 미국 냉동 피자를 칭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자존심을 짓밟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수가 없었죠. 그곳에 있는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K푸드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저택 안쪽에서 갑자기 와아 하는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록스타라도 등장한 걸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그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에 홀린 듯 인파에 휩쓸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 모든 사태의 정점을 찍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탈리아가 지난 수백 년간 쌓아온 문화적 자부심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의해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함성이 터져나온 곳 그 거대한 아치형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끌벅적한 야시장이나 민속촌 같은 풍경을 예상했습니다. 꽹과리를 치거나 한복 입은 사람들이 부채춤을 추는 그런 뻔한 오리엔탈 판타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시아 국가들의 행사장에서 보던 그 진부한 레퍼토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아니 아주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이곳은 1930년대 지어진 이탈리아 귀족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2050년의 서울을 그대로 떼어다가 밀라노 한복판에 이식해 놓은 듯한 세련되다 못해 차가울 정도로 완벽한 미래 도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압도한 건 빛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샹들리에 대신 공간 전체를 휘감는 거대한 LED 미디어 아트가 벽면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청 무늬가 디지털 픽셀로 분해되었다가 다시 웅장한 호랑이 형상으로 합쳐지는 영상미. 그 압도적인 해상도와 색감에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삼성의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더군요. 그리고 그 빛 아래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어디에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탈리아였다면 벌써 고성이 오가고 새치기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은 기이할 정도로 질서정연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입구에 서 있는 늘씬한 키오스크와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때문이었습니다. 줄 설 필요 없이 스캔만 하세요. 입장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QR코드를 찍고 자기 차례가 되면 진동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한국의 테이블링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더군요. 사람들은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여유롭게 미디어 아트를 감상하거나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조차 콘텐츠로 만들어버리는 이 무서운 디지털 문해력. 저는 홀린 듯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푸드존으로 향했습니다. 아까 마르코가 극찬했던 그 만두와 라면을 파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은 주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실험실에 가까웠습니다. 흰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 직원들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만두를 찜기에서 꺼내고 정확한 각도로 소스를 뿌려냈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일명 한강라면 기계라 불리는 자동조리기였습니다. 종이 그릇에 라면과 스프를 넣고 버튼을 누르자 뜨거운 물이 정확한 수위까지 차오르더니 인덕션이 가열을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퍼지는 매콤한 향기. 이탈리아인들에게 요리란 셰프의 손맛과 감성이 들어가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요리를 완벽한 공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물의 양, 끓이는 시간, 불의 세기까지. 인간의 실수가 개입할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시스템. 제 옆에 서 있던 이탈리아 청년이 갓 끓여진 라면을 받아 들고는 감탄사를 연발하더군요. 이거 봐. 면발 꼬임이 살아있어. 알덴테보다 더 완벽한 식감이야. 기계가 끓였는데 어떻게 셰프보다 더 잘하지? 그 청년의 말에 카운터에 있던 한국인 스태프가 무심한 듯 시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영어가 아주 유창하더군요. 이게 한국 표준입니다. 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에겐 이 기적 같은 맛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편의점에 가면 언제든 먹을 수 있는 표준이라는 겁니다. 라면을 먹는 사람들 뒤로는 또 다른 긴 줄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물건을 사는 줄이었습니다. 뮤즈라고 적힌 팝업 스토어. 한국 국립박물관에 기념품을 파는 곳이라는데 저는 처음에 무슨 골동품이나 도자기를 파는 줄 알았습니다.
박물관 굿즈라니 따분하잖아요. 그런데 진열대를 본 순간 제 편견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려청자에 은은한 비색을 입힌 무선 이어폰 케이스, 자개 무늬가 영롱하게 박힌 스마트폰 그립톡, 방가사유상이 힙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미니어처. 이건 옛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을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힙한 아이템 그 자체였습니다. 매진, 품절. 진열대 곳곳에 품절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픈 30분 만에 주요 상품이 다 동났다고 하더군요. 재입고는 언제 됩니까? 제가 다급하게 묻자 직원은 태블릿 PC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오늘 새벽 5시부터 대기표 뽑은 분들이 계셔서요. 한국의 오플런 문화를 여기서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직원의 표정에는 일말의 당황도 과도한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한 그 차분한 눈빛. 그게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디자인에 환장할 거라는 걸. 철저한 시장 조사와 트렌드 분석이 끝난 상태에서 들어온 계획된 침공이었던 겁니다. 음식과 굿즈로 넋이 나간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저택 안쪽의 뷰티존이었습니다. 이곳은 흡사 SF 영화에 나오는 연구소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이탈리아 여성들의 얼굴에 묘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거울이 아니라 스마트 미러였습니다. AI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화면에 수십 가지 데이터가 뜹니다. 피부톤, 수분도, 주름 상태, 그리고 어울리는 색상까지. 고객님은 겨울 쿨톤이시네요. 이탈리아의 햇살보다는 차가운 조명 아래서 더 빛나는 타입입니다. 이 립스틱 컬러를 추천해 드릴게요. 한국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하자 그 이탈리아 여성은 마치 점쟁이를 만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맘마미아. 내가 평생 찾던 색깔이 이거였어. 어쩐지 오렌지색만 바르면 얼굴이 칙칙해지더라니. 한국 기계는 내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거야? 이탈리아가 패션과 뷰티의 본고장이라고요? 내 감성은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뷰티를 데이터와 과학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감으로 찍어 바르는 게 아니라 수치로 분석해서 정답을 쥐어주는 그 압도적인 설득력 앞에 이탈리아 여성들은 지갑을 통째로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 전체를 뒤흔드는 비트 강한 음악 소리와 함께 장내가 순식간에 암전되었습니다. Are you ready, 밀라노? 조명이 번쩍이더니 무대 중앙에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분홍색으로 염색한 머리, 장난기 넘치지만 무대 위를 장악하는 카리스마. 쇼트트랙 국가대표이자 전 세계적인 밈을 만들어낸 남자. 곽윤기 선수였습니다. 그가 등장하자 점잖던 IOC 위원들부터 라면 먹던 관광객들까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헤이 마마. 그가 특유의 댄스를 시작하자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올림픽 현장인지 K-팝 콘서트장인지 아니면 거대한 클럽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곽윤기 선수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밖은 춥고 위험하죠? 하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요. 즐깁시다. 그의 멘트에 맞춰 화려한 레이저쇼가 천장을 수놓았고 사람들은 코리아를 연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란의 현장 한 구석에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력입니다. 치안 부재와 위생 문제로 무너진 이탈리아의 빈틈을 한국은 완벽한 시스템과 매력적인 콘텐츠로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발열 도시락으로 생존 욕구를 해결해주고 키오스크와 조리 로봇으로 쾌적함을 주고 데이터 기반 뷰티와 힙한 디자인 굿즈로 소유욕을 자극하고 마지막으로 곽윤기라는 스타를 통해 소속감까지 심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한국인 스태프들의 그 차분한 표정을 보세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지도 주문이 밀리지도 재고 관리가 꼬이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낮잠을 자는 동안 한국은 미래의 기술을 무기 삼아 이 저택을 아니 밀라노를 점령해 버린 겁니다.
문득 아까 그 핀란드 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텔 밥은 무서워서 못 먹겠다던 그 말.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이 밀라노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진보된 세상이라는 듯한 안도감마저 느껴집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제 취재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이탈리아의 위기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는 펜을 들어 그 위에 굵은 줄을 긋고 새로 적어 넣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증명. 그때 제 옆으로 한국 문체부 장관으로 보이는 중년의 신사가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역시 들뜬 기색 없이 아주 침착한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마치 이 정도는 기본이죠 라고 말하는 듯한 그 여유.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밀라노를 지배한 국가는 정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볼까요? 이 완벽한 한국의 성 밖에는 아직도 여권과 신발을 잃어버리고 떨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막상 코리아하우스의 육중한 정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잠수함에서 해치를 열고 심해로 나온 듯한 압박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금 전까지 제 귓가를 때리던 곽윤기 선수의 유쾌한 비트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날선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찔러왔습니다. 위잉 위잉.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분명 같은 밀라노 하늘 아래인데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안쪽은 최첨단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쾌적한 2050년이었는데 바깥은 매연과 불안이 뒤섞인 19세기 슬럼가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거든요. 눈앞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과 10m 딱 그 담장 하나 차이였습니다. 담장 안쪽에서는 이탈리아 귀족의 후예들이 한국의 라면 국물을 마시며 브라보를 외치고 있는데 담장 바깥에서는 무장 경찰들이 소총을 들고 잔뜩 긴장한 채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제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지? 안쪽에 유토피아가 진짜인가 아니면 바깥에 디스토피아가 진짜인가? 혼란스러워하는 제 눈에 믿기 힘든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코리아하우스 맞은편 도로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그들은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국기 마크, 탄탄한 근육질의 몸. 분명 올림픽에 참가한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성냥팔이 소녀처럼 코리아하우스 담벼락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냄새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덩치가 산만한 봅슬레이 선수가 울먹이며 동료에게 말하더군요. 젠장 나도 들어가고 싶어. 근데 예약이 꽉 찼대. 내일 새벽에 다시 오라는데? 나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저 안에서 나는 만두 냄새 맡았어? 미칠 것 같다고. 그의 발을 보니 낡은 운동화 한 짝이 찢어져 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아,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뉴스 하나. 이스라엘 팀 숙소 강도 사건. 경기용 신발까지 도난. 설마 저 선수가 그 피해자일까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올림픽에서 선수가 신발이 없어 테이프를 감고 남의 나라 행사장 담벼락에 기대어 만두 냄새를 맡고 있다니. 이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호러입니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던 치안과 격조가 발가벗겨진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현실이었죠. 저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탈리아, G7 선진국이자 문화대국인 이탈리아가 고작 한국이라는 아시아 국가 하나 때문에 이렇게 초라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한국이 돈을 썼겠지. 그래, 막대한 자본으로 사람들을 매수한 거야. 저 안의 열기도 다 연출된 걸 거야. 곽윤기, 춤? 다 쇼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제 눈앞의 이 비참한 패배를 조작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밀라노 올림픽 반응을 쳐넣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검색 결과들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SNS 타임라인은 온통 샵 코리아하우스, 샵 비비고, 샵 곽윤기 해시태그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파스타는 이제 지겨워. 한국 떡볶이가 진짜 미식이야. 좋아요 5만 개. 밀라노 경찰보다 삼성 갤럭시 태그가 내 가방을 더 잘 지켜줌. 크크크 리트윗 3만 회. 이스라엘 팀 털린 거 봄. 나 지금 한국 숙소 근처로 호텔 옮김. 거기가 제일 안전하대. 심지어 이탈리아 현지 언론조차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고 있었습니다. 치안 부재의 밀라노 한국의 스마트 요새에서 해답을 찾다. 스마트 요새. 그들은 코리아하우스를 단순한 행사장이 아니라 무너진 밀라노에서 유일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으로 들어갔지만 따가운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부정하려 했던 그 한국의 압도적 승리는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인한 팩트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핀란드 선수였습니다. 손에는 소중하게 감싸 쥔 발열 도시락 빈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자 양반 아직도 여기 있어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한 밥을 먹은 사람 특유의 노곤함과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다 먹었는데도 아직 따뜻해요. 방금 우리 코치가 한국팀 숙소 가서 이거 100개만 팔라고 사정하고 왔대요. 웃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러 온 게 아니라 도시락 구하러 다니고 있다니. 그는 빈 도시락통을 마치 트로피처럼 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한국팀은 거절했대요. 돈 준다고 다 파는 게 아니래요. 자기네 선수들 먹일 물량도 빠듯하다고. 대신 뭘 줬는지 알아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김치요. 김치 10kg을 그냥 공짜로 줬대요. 이거 먹고 힘내서 경기 잘하라고. 우리 코치 지금 숙소 가서 라면에 김치 넣어 먹는다고 신나서 뛰어갔어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으로 도시락을 팔아치우는 장사꾼이 아니라 경쟁자에게 귀한 식량을 나눠주는 대인배의 풍모. 이탈리아는 선수들 신발 하나 못 지켜줘서 전전긍긍하는데 한국은 경쟁팀에게 김치를 나눠주며 밥심으로 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고 음식이 맛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격의 차이입니다. 저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느끼던 그 인지 부조화, 그 불편한 감정의 정체는 바로 질투였고 패배감이었으며 동시에 경외심이었다는 것을요. 제 눈앞의 밀라노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을 켜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서 이 도시의 불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곳. 저 담장 너머 코리아하우스의 불빛만이 이 망해가는 올림픽을 비추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완전히 풀어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록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몰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화려한 비상을 말입니다. 그렇게 펜을 고쳐잡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이 장면을 기록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코리아하우스의 평화로운 공기를 찢어발기는 날카로운 금속성이 들려왔습니다. 쾅! 누군가가 거칠게 철제 바리케이드를 발로 차는 소리였습니다. 곽윤기 선수의 음악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테러라도 난 걸까요? 모두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불청객들이 서 있었습니다. 붉은색 완장을 찬 이탈리아 올림픽 조직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그를 호위하듯 선 무장경찰 4명. 그들은 마치 범죄 소굴을 급습하는 기동대처럼 위압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무례한 발길질의 주인공인 고위 관계자 딱 봐도 거만해 보이는 콧수염의 사내가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멈춰. 음악 꺼. 전원 내려. 그는 다짜고짜 음악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축제의 열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렸죠. 영문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과 선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와? 여기 뭐 잘못됐어?
저도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 관계자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분노라기보다는 열등감에 찌든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한국인 스태프들이 나눠주고 있는 발열 도시락 박스를 가리키며 혐오스럽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책임자 누구야? 그때 왜소한 체격의 한국인 여성 스태프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례한 사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시죠? 그러자 관계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 몰라서 물어. 너희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건 명백한 불법 노전 행위야. 기가 찼습니다. 올림픽 공식 파트너 국가가 운영하는 홍보관 앞에서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걸 두고 노점상 취급을 하다니요. 하지만 그의 막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시락 하나를 집어들더니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만지듯 손끝으로 흔들어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 이 역겨운 마늘 냄새가 밀라노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걸 길바닥에서 먹는지 몰라도 여긴 이탈리아야. G7 국가라고. 어디서 감히 이런 위험 물질을 뿌려대는 거야? 위험 물질이라니요. 선수들이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갈 때 유일하게 그들의 배를 채워준 생명의 음식을 두고 위험 물질이라 모욕했습니다. 이건 김치입니다. 안전한 음식이에요. 한국 스태프가 정정하려 했지만 그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경찰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 하고 있어? 당장 압수해. 저 도시락, 김치, 라면 기계까지 싹 다 수거해서 폐기 처분해버려. 폐기 처분.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미국 봅슬레이 선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습니다. 아니, 선을 넘은 정도가 아니라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자기네 나라 식당에서 식중 독균이 나와 선수들이 피를 토할 때는 조사 중이다, 유감이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더니 한국이 깨끗하게 포장된 도시락을 나눠주자 위생법과 품격을 운운하며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질투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자기들이 못난 걸 감추기 위해 잘하는 상대를 짓밟아버리려는 저열한 심보. 시칠리아 마피아도 울고 갈 깡패짓이었습니다. 이봐요. 그러면 안 되죠.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관계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닥쳐.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르는 거야.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는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급기야 쌓여있던 도시락 박스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막아서자 그는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비키지 못해? 이 조그만 게. 명백한 폭력의 징조. 여성 스태프의 뺨을 향해 그의 손바닥이 날아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던 그 짧은 순간 턱.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내리치려던 그의 손목을 누군가가 낚아챈 겁니다. 마치 강철로 만든 펜치처럼 강력한 악력으로 말이죠. 놀란 관계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대체 뭐야? 그의 팔을 잡고 있는 건 아까 저와 인터뷰했던 그 핀란드 선수였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의 아이스하키 선수. 그가 곰 같은 덩치로 관계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푸른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녀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내 밥에 손대지 마. 낮지만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목소리. 이탈리아 관계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고개를 돌렸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핀란드 선수 뒤로 스위스 스키팀, 캐나다 하키팀, 미국 봅슬레이팀. 각국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건장한 선수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인간 방벽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한 손에 한국의 도시락이나 떡볶이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난장판이 된 올림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밥 안 줘서 굶어 죽게 생긴 거 한국이 살려줬어. 근데 뺏어가겠다고? 미국 선수가 관계자의 코앞까지 다가와 쏘아붙였습니다. 폐기 처분? 웃기지 마. 네가 만든 파스타보다 이 김치가 100배는 더 깨끗해. 위생법?
너희 선수촌 식당 주방이나 가서 검사해. 쥐새끼가 뛰어다니더라. 맞아. 부끄러운 줄 알아. 군중들의 야유가 빗발쳤습니다. 우우.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며 이탈리아 관계자에게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경찰들도 당황했습니다. 상대는 일반 관광객이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들을 상대로 총을 겨눌 수도 체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이탈리아 관계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나는 규정대로 공무 집행을.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디고 있던 한국인 여성 스태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규정. 이라고 하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삼성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관계자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우린 엄격한 위생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넘기며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EU-식품 안전 인증, 이탈리아 보건당국 허가증, 밀라노 시청의 팝업 스토어, 승인 공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애초에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철저한 준비였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방금 당신이 한 행동, 우리 음식과 문화를 모욕한 그 발언들.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라이브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생중계 이탈리아 관계자가 한국 스태프 협박 및 폭행 시도 중. 현재 접속자 15만 명. 전 세계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정적인 한방.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이탈리아의 품격인가요? 그 순간 관계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카메라 렌즈를 피하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 돼. 카메라 치워. 찍지 마.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카메라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삿대질을 하며 호통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치부가 전 세계에 까발려졌다는 공포에 질린 쥐새끼 꼴이었습니다. 경찰들도 황급히 그를 따라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수천 명의 관중이 보내는 조롱과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우우. 코리아. 코리아. 핀란드 선수가 한국 스태프의 어깨를 감싸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엷은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묶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도시락 박스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분 오세요. 그 당당한 뒷모습.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리 지르거나 우쭐대지 않고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그 프로페셔널한 태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전율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게 바로 진짜다.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자를 논리와 실력 그리고 명분으로 제압하는 힘. 소리 지르지 않고도 상대를 무릎 꿇리는 저 압도적인 소프트 파워. 이탈리아는 스스로 자신의 품격을 걷어차 시궁창해버렸고 대한민국은 그 바닥에 떨어진 품격을 주워 올려 올림픽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 카메라 렌즈 속 한국 스태프의 등 뒤로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끝났다. 아니, 애초에 싸움조차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일방적인 아주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참교육이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들은 적이 등을 보이고 도망친다고 해서 자비롭게 놓아주는 그런 물렁한 상대가 아닙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아니 뼈와 살을 분리해 버릴 때까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데이터로 증명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집요함.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무기니까요. 그 이탈리아 관계자 코수염의 사내가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인파를 뚫고 도망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지잉, 지잉, 지잉.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일제히 그리고 기괴한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메시지 알림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이나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을 때나 들을 법한 등골이 오싹해지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대체 뭐야?
이거 지진이야? 수천 명의 관중이 당황하여 웅성거리는 사이 코리아하우스 외벽을 감싸고 있던 거대한 미디어 아트 월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려하게 춤추던 호랑이와 단청 문양이 검게 타들어가듯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핏빛처럼 붉은 경고등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고딕체의 경고 문구가 10m 높이의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IIOC 공식 경보 생물학적 위험 위반 감지됨. 도망치던 관계자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도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무언가 거대한 시스템이 자신을 조준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한국인 여성 스태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낮고 더 건조했습니다.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은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AI 판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미스터 로시. 그녀가 도망치던 관계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명찰도 차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귀하의 신분은 이미 저희 코리아하우스의 스마트 보안 그리드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의해 0.3초 만에 식별되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F&B 총괄 책임자 마르코 로시 씨 맞으시죠? 관계자가 획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 내 이름을 어떻게? 너희들 불법 사찰이라도 한 거야? 사찰이라니요? 스태프는 피식 웃으며 태블릿 PC를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이곳은 스마트 베뉴입니다. 입장하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분석되죠. 그리고 방금 전 귀하가 저희 음식에 대해 제기한 위생 문제와 위험 물질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가 끝났습니다. 이 검증 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 IOC 본부와 이탈리아 보건당국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언론사 서버로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전송? 뭘 전송했다는 거야? 그가 악을 썼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태프는 대답 대신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을 대형 미디어 월에 띄웠습니다. 순간 광장에 있던 수천 명의 관중과 선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성분 분석표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듯 압도적인 해상도의 그래프가 시각 정보를 쏟아냈습니다. 왼쪽 화면은 한국 발열 도시락 성분 분석. 파란색 그래프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지난 24시간 동안 코리아하우스 내 급식센터에서 수집된 식품위생 정밀 분석 결과입니다. 삼성 웰스토리에 실시간 바이오 센싱 기술이 적용되었죠. 그녀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묵직했습니다. 대장균 검출량 0.00%, 살모넬라균 음성, 노로바이러스 불검출, 무균 진공 포장 상태 완벽 유지. 이 도시락은 수술실에 준하는 멸균 환경에서 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오른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식당 성분 분석.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뚫고 나갈 기세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반면 귀하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선수촌 식당의 파스타와 샐러드 샘플 분석 결과입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지투변이 검출량 기준치 450배 초과. 살모넬라균 강한 양성. 대장균군 위험 수준. 오 마이 갓. 쉣. 우리가 저런 걸 먹고 있었다고? 독극물이잖아. 핀란드 선수가 헛구역질을 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미국 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나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숫자, 그래프,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태프는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이번엔 복잡한 법 조항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귀하는 방금 저희에게 위험 물질을 뿌린다고 모욕하셨죠? 그리고 폐기 처분하겠다고 협박하셨고요. 그녀의 시선이 날카롭게 관계자를 꿰뚫었습니다. 하지만 IOC 규정 제50조 2항 선수보호 의무 그리고 이탈리아 식품안전법 제12조 형법 제440조에 따르면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죠. 오염된 음식을 알면서도 제공하여 다수의 선수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가한 자는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쿵.
보이지 않는 거대한 망치가 관계자의 뒤통수를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변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슬로우 모션처럼 적나라했습니다. 처음엔 설마 하는 표정으로 입을 딱 벌린 채 눈을 깜박거렸습니다. 그러다 이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입안의 침이 말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동공은 지진이 난 듯 확장되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마침내 얼굴의 모든 혈관이 수축하며 핏기가 싹 빠져나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콧수염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대형 화면의 8K 초고화질로 클로즈업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눈빛은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즉, 이 광장에서 위험 물질을 뿌리고 올림픽을 망친 주범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 스태프가 손가락으로 그를 정조준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그의 곁을 지키던 이탈리아 무장경찰들의 무전기가 치직거렸습니다. 치직 코드 레드. 타겟 확인됨. 즉시 용의자를 구금하라. 경찰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상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조국을 망신시키고 전 세계적인 범죄자가 된 오물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경찰들이 일제히 총구를 돌렸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아니라 바로 자기네 나라 관계자인 로시에게로 말입니다. 미스터 로시, 당신을 공중보건법 위반, 직무유기, 그리고 올림픽 정신 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자, 잠깐. 난 관계자라고. 내 명령을 들어. 그가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찢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차가운 금속음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커덕.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상황 종료. 아니, 이것은 단순한 종료가 아니라 완전한 제압이었습니다. 한국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욕설 한마디 하지 않았고 멱살 한 번 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지난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압도적인 데이터 시스템과 글로벌 표준 그리고 준법 정신을 들이밀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파괴력은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관계자는 단순히 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낱낱이 해부당했으니까요.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처음엔 환호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목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거대한 미디어 월에 떠있는 코리아라는 글자와 그 아래 서 있는 작은 한국인 스태프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침묵을 깬 건 핀란드 선수였습니다. 그가 조용히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홍보관이 아니야. 이건 문명의 요새야.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K컬처, K푸드, IT 강국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표현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진보된 형태의 문명 그 자체였습니다. 야만적인 위생 상태와 구시대적인 권위주의로 무장한 과거의 제국 이탈리아를 철저한 위생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의 합리주의로 무장한 미래의 제국 대한민국이 가볍게, 아주 가볍게 밟아버린 사건. 이것은 역사책에 기록될 문명의 충돌이었고 승자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한국인 스태프는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태블릿 PC를 두드려 화면을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붉은색 경고창이 사라지고 다시 아름다운 호랑이 문양의 미디어 아트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곽윤기 선수의 신나는 음악 소리가 다시 볼륨을 높였습니다. 자, 소란이 있었네요. 다들 놀라셨죠?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싱긋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켰던 그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친절한 호스트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식사 계속하시죠. 김치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놀라신 분들을 위해 떡볶이 토핑 치즈는 무료로 추가해드릴게요. 와. 그녀의 쿨한 멘트에 얼어붙어 있던 군중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그 여유. 마치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상이야. 시스템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 마 라고 말하는 듯한 그 태연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정지시켰습니다. 더 이상 찍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났으니까요. 이번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금메달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1등을 하든 누가 신기록을 세우든 역사는 이 올림픽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열고 대한민국이 완성한 올림픽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느슨해진 넥타이를 다시 단정하게 고쳐 맸습니다. 그리고 인파를 헤치고 도시락 배급줄의 맨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그 문명의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냉소적인 이탈리아 기자가 아니라 배고픔과 불안에 떨던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밀라노의 캄캄한 밤하늘 위로 코리아하우스의 푸른 레이저 조명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걱정 마. 한국이 여기 있어. 지금까지 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의 빨간 녹화등이 꺼지는 순간 제 등 뒤로 거대한 함성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승자의 여유로운 축포였을 뿐 밀라노 시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이미 시체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탈리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 수 없었겠죠. 한국이 쏘아 올린 그 데이터 핵폭탄의 낙진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뒤덮어버렸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밀라노의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비치된 조간신문 일면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군요. 평소라면 이탈리아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나 화려한 경기 사진으로 도배되었을 헤드라인이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라 스탐파 국가적 망신, 코리에레 델라 세라 로마 제국의 추락, 가제타 K 도시락에 K오페 당하다. 신문 한가운데에는 어제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던 로시의 찌질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이 공개한 노로바이러스 450배 초과 그래프가 붉은색 경고 마크와 함께 실려 있었고요. 이탈리아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전 세계 SNS는 샵 이탈리아 보이콧, 샵 더러운 밀라노 해시태그로 도배되고 있었거든요. 파스타의 나라. 웃기지 마. 똥물 파스타를 누가 먹어? 내년 여름 휴가로 로마 가려고 했는데 취소함. 그냥 서울 가서 떡볶이나 먹을래? 이탈리아 명품? 위생관념도 없는 애들이 만든 가방을 어떻게 믿어? 이탈리아가 수백 년간 쌓아온 고급 장인정신 미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로시라는 무능한 관료 한 명의 오만함 때문에 단 하루 만에 하수구로 처박힌 겁니다. 그 경제적 손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이탈리아 관광산업 피해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반면 어제 코리아하우스에 식자재를 납품한 CJ 제일제당과 보안 시스템을 제공한 삼성 S1의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천장을 뚫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치료라는 걸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은 정확하게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취재차 다시 찾은 밀라노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성난 이탈리아 시민들이 몰려와 계란과 토마토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세금이 아깝다. 당장 사퇴해라. 한국보다 못한 게 말이 되냐? 자존심도 없냐? 건물 외벽은 으깨진 토마토로 붉게 물들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시위대 진압을 위해 출동한 이탈리아 경찰들조차 힘이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도 알거든요. 시민들이 던지는 계란보다 어제 한국이 던진 팩트가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각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선수촌 식당. 저는 호기심에 그곳을 다시 가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로마법을 따르라며 큰 소리치던 그곳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생 검열로 인한 폐쇄. 굳게 닫힌 철문 위에는 노란색 경고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안쪽에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장들은 위생복을 벗어던지고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대고 있더군요. 젠장, 그 빌어먹을 로시 녀석 때문에. 우린 다 끝났어. 한 요리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겠습니까? 애초에 썩은 재료를 쓰고도 감출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안일함이 자초한 일인 것을요. 반면 여기서 불과 500m 떨어진 코리아하우스는 어땠을까요? 그곳은 이제 올림픽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제2의 선수촌이자 이번 올림픽의 임시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IOC 위원장마저 점심을 먹으러 코리아하우스에 줄을 섰다는 목격담이 들려왔고 각국 선수단은 아예 짐을 싸들고 코리아하우스 주변 호텔로 숙소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야, 한국팀 숙소 근처에 있으면 적어도 밥은 굶지 않을 거래. 거기 와이파이도 엄청 빠르대. 보안도 완벽하고. 밀라노의 모든 인프라가 마비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정상 작동하는 시스템. 선수들은 본능적으로 한국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탈리아가 차려놓은 밥상은 걷어차고 한국이 차려준 돗자리 위에서 축제를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텅 빈 이탈리아 조직 위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혀를 찼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포스터와 서류들이 뒹굴고 있었고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겠죠. 쯧쯧. 그러게 왜 건드렸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평소엔 조용하고 예의 바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운 독종들입니다. 한강의 기적? 아니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의 데이터입니다. 그들은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시스템을 만들고 잠잘 시간도 쪼개가며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작 파스타의 역사 하나 믿고 거들먹거리던 이탈리아의 오만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을까요? 마치 다 쓰러져가는 귀족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젊은 장군 앞에서 내가 왕년의 말이야 하며 훈계하는 꼴이나 다름없었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로시는 감옥에 갔고 이탈리아의 국격은 바닥을 쳤으며 올림픽의 주도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TV 모니터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IOC가 이탈리아 조직 위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선수단 급식 운영권을 한국 컨소시엄에 위탁하지 않으면 올림픽 중단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반전 아닙니까? 개최국이 운영 능력을 상실해서 참가국인 한국에게 제발 밥 좀 대신해달라고 운영권을 넘기는 사태.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야말로 굴욕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존심? 그건 배부르고 등 따실 때나 찾는 거죠. 당장 굶어 죽게 생긴 판에 한국의 발열 도시락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밀라노의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코리아하우스의 불빛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마치 패배자를 향한 장송곡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문득 어제 한국 스태프가 로시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위험 물질을 뿌린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한국 그 자체가 이탈리아에겐 가장 치명적인 위험 물질이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하고 덮으려 하면 더 크게 번지는 감당 불가능한 진실의 불꽃. 이탈리아는 그 불꽃에 대어 화상을 입은 게 아닙니다. 아예 전신이 홀라당 타버린 겁니다. 재만 남을 때까지 말이죠. 저는 다 타들어간 담배꽁초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 멀리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 왜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려서. 이 비극 아니 희극의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이 차려준 밥상 위에서 한국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에 감탄하는 일뿐입니다. 이탈리아에겐 유감이지만 게임 오버입니다. 저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비벼 껐습니다. 마지막 남은 불씨가 사그라드는 그 모습이 마치 지금의 이탈리아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코리아하우스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이 그저 요란한 네온 사인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에는 다르게 보입니다.
저건 경고등입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최고다, 전통이 밥 먹여준다며 거만하게 뒷짐지고 있던 유럽의 늙은 제국들을 향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쏘아 올린 거대한 섬광탄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저 운 좋은 졸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일어선 나라. 삼성 휴대폰과 현대차 그리고 K-팝 아이돌 몇 명으로 반짝 인기를 끄는 나라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저는 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괴물입니다. 남들이 100년 걸려 쌓은 시스템을 10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그 시스템을 뛰어넘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대처 능력, 데이터 하나로 상대를 제압하는 논리, 그리고 경쟁자에게조차 김치를 나눠주는 그 알 수 없는 여유와 포용력까지.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단련된 생존 본능이 기술과 결합하여 완벽한 문명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죽었습니다. 박물관 유리장 속에 갇힌 박제된 영광일 뿐이죠. 하지만 진짜 르네상스는 지금 저 코리아 하우스 안에서 그리고 서울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들의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치열함을, 그들의 시스템을, 그들의 문화를 훔쳐서라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 화려한 불빛 아래 그림자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걸로 정했습니다. 일몰의 로마, 일출의 서울. 저는 펜을 닫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 문명이 살아 숨쉬는 곳. 대한민국이 만든 그 새로운 세상 속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밀라노의 주인은 명백히 당신들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개최국 이탈리아가 치안과 위생 문제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으며 무너져갈 때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대한민국의 저력. 자국의 선수들을 지키기 위해 준비한 도시락이 전 세계 선수들의 생명줄이 되고 철저한 준비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결국 올림픽의 진정한 주인공이 된 우리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흘린 피와 땀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혁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땅덩어리는 작을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국격과 역량만큼은 이미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거대하다는 것을 말이죠. 해외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굳이 애국자가 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는 여러분을 부러움과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